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실제 체감으로 느껴지는 환율은 이미 1,5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리 화폐 가치는 눈에 띄게 떨어지고 그 여파는 우리의 지갑과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사이버 해킹이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거리에서는 원인 모를 실종 사건이 잇따르고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공론화되지 못한 채 수면 아래에서만 조용히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은 침묵하고 정부는 해명을 미루며 국민의 불안감은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식인데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내 환전소에서 환전소 직원이 한국 원하는 곳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며 1달러당 2,100원 환율을 제시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환율이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면서 모든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기업과 부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 제2의 IMF가 터질지도 모르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약달러 상황인데 왜 원화 가치만 계속 떨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끝없는 자원 속에 가난이 공존하는 나라, 바로 베네수엘라가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부패와 경제 파탄, 사회 불안으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이 베네수엘라와 매우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4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자 다수당이었던 국회는 대법원 판사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며 사법부를 장악한 결과 판사 매수와 탄핵 절차가 이어졌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직접 임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은 무죄 또는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는 셈이죠. 정치적 탄압 또한 닮아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반대파 인사와 가족을 체포하며 사회적 공포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무리한 특검으로 죄 없는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황교안 전 총리까지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검열 같은 믿기 어려운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부패와 인권 탄압으로 비판받았고 미국은 2019년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2022년 민주적 선거를 약속한 뒤 일부 제재가 완화되었지만 2024년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두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관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1200건에 달하는 인사비리, 형사기억종이, 보안 문제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언론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은 답답할 뿐이죠. 정리하자면 베네수엘라와 이재명 및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돈풀기와 사법장악, 정치탄압, 부정선거라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심각성을 살펴보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1.7% 수준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한국의 약 28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표를 볼 때 현재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로 생각이 드실 텐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최고 정점을 찍었던 2018년 물가입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는 무려 13만 %로 1년 만에 1,300배나 올랐습니다. 오늘 5,000원 하던 김밥이 1년 뒤에 6,500만 원이 되고 월세 100만 원인 오피스텔은 13억 원, 3,000원 하던 커피 한 잔이 3,900만 원이 되는 수준이죠. 한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은 1년 뒤 3억 9천만 원을 받아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스피 4,000을 넘어섰습니다. 수치만 보면 대박이죠. 한국 증시가 호황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경제가 성장해서 오른 지수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수치상으로만 폭등한 숫자일 뿐입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증시도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실제 달러 기준으로는 자산 가치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주식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무너지는 화폐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죠. 베네수엘라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반대 세력을 탄압했고 단기적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신뢰를 잃었고 투자와 경제는 무너졌으며 마침내 세계 역사에 남을 정도의 초인플레이션과 사회 붕괴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조짐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치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논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상대 진영을 몰아붙이는 방식, 그리고 장기적 안정보다 단기적 지지를 우선하는 정책들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지는 상황을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떨쳐낼 수 없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몰락으로 향하던 그 시점에서 했던 정책과 선택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듯한 장면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보 상황도 심각합니다. 에이펙 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은 서해 상공에서 함대 발사용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백령도 인근에서는 NLL을 넘어온 선박의 경고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인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자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되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중국 출신 병사가 한미연합훈련 관련 기밀을 1,700만 원을 받고 중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중국인 30대가 필로폰 4만 명 분량을 밀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했죠.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에 중국인 용의자들이 있었고 무비자 입국 첫날 중국인 6명이 크루즈하선 후 귀선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소비는 대부분 면세점, 호텔, 식당 등 단기 소비로 끝나고 부동산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땅과 건물이 외국인 손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자금은 시세 차익을 얻으면 빠져나가 버리고 남는 건 높아진 가격과 내국인의 부담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반도체 및 AI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 수출을 위해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장기 수출 계약과 미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에 따른 고용, 수출 확대 및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친중 정책과 강성노조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기업 규제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서 노조 출신 인력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규제, 외교력 부족, 불안정한 산업 정책이 맞물리며 국가 이익 확보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여론만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숫자보다 체감으로 압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나라의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경제가 무너지면 안보도 흔들리고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랬듯 정치가 제도를 장악하고 언론이 침묵하면 그 다음엔 시장이 그리고 국민의 삶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신뢰를 잃게 만드는 정책과 태도들에 대해 정확히 바라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발걸음을 밟지 않으려면 눈앞의 숫자나 구호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신호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